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기압과 날씨 교과서 82페이지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를 비교. 우리가 이제 기압을 배우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날씨가 과연 어떠한가?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를 우리가 비교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고 이 고기압, 저기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단열 팽창, 그리고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은 무엇이 단열 팽창이냐면 공기가 상승할 때 기온이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열 압축은 공기가 하강해서 기온이 높아짐. 그래서 맑아지는 것.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비교하는 것을 배울 건데 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대해서 복습을 하였느냐? 바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떨 때가 단열 팽창이고 어떨 때가 단열 압축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번엔 남자, 모자 쓴 남자, 이거는 여자. 이렇게 있을 때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의 차이는 뭐냐면 공기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공기가 하강하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남자 있는 데선 공기가 하강한다고 해봅시다. 기압은 뭐냐면 대기의 압력입니다. 대기의 압력, 공기의 압력, 누르는 힘.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았을 때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압력과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압력을 따져보면 어느 경우에 압력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내 머리 위에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또는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가 나를 이렇게 누른다. 어디가 공기가 더 압력이 크죠? 바로 누르는 경우에 압력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하고 이때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기압과 고기압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공기가 상승할 때 바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그리고 공기가 하강할 때 바로 고기압.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다 이미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들어지고 그 결과 비도 올 수 있고,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날씨가 맑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됐으면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단원에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날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온대 저기압이 통과할 때 날씨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 요 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배운 이유가 바로 날씨 변화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 일기예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을 배우면 일기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기하게도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나면.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읽고 중요한 내용은 줄을 쳐봅시다. 기압은 첫째 줄,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 기압은 당연히 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겠죠. 이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을 고기압.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은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변보다, 이건 상대적이죠.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그리고 언제 저기압이냐? 주변보다 낮으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로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를 정합니다. 두 번째 끝부분, 고기압 지역에서는 상공에서 지표로 공기가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달. 하강기류가 발달. 언제? 고기압일 때. 뭐 파란 줄로 친 거예요. 고기압일 때.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없고 맑다. 왜?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단열, 뭐가 일어나죠? 압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해. 그래서 구름이 형성돼. 날씨가 흐리다. 상승기류. 뭐가 일어날까요? 단열, 압축이 일어납니다. 지금 줄치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맨 위에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합니다. 자, 북반구 고기압 지역의 지상에서는 하강한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며, 이거 그림으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 많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고기압 지역은 북반구 고기압 지역은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불어 나가고, 그리고 저기압 지역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서 불어 들어간다.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데, 별 해줄까? 이것도 두 가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요게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말합니다. 요 그림 잘 안 보이네. 아이고, 요 그림,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 불어 들어오는 거 방향 어떻게 생겼는지 고르는 거. 바람의 방향. 중요합니다. 뭐 외워야 되죠. 고등학교 때는 왜 이런 모양을 하는지 배우지만 지금은 중학교니까 그냥 모양을 외워야 돼요.
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있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은 바람이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고기압은 바람이 나갑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 웃는 방법, 웃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웃는 모습. 우리가 사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웃는 모습. 이것처럼 이 눈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기압이든 저기압이든 어쨌든 사람 웃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라. 근데 고기압은 나가죠. 저기압은 들어오죠. 이거랑 똑같이 이제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고기압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는 제일 중요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뭐냐? 온대저기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양을 한 게 온대저기압이에요. 이런 모양.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양.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입니다. 자, 온대저기압. 그래서 누군가가 야, 온대저기압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온대저기압은 이거야, 이거.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랭전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온난전선 있고, 이렇게 요 모양, 요 배치를 하고 여기 꼭지점에 저기압이 딱 있는 거, 요게 온대저기압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입니다. 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중위도 지방에서는 왜 중위도를 배우느냐?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위도가 아니고 극지방이면 중위도 지방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으니까 중위도 지방을 배우는 겁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북쪽이니까 당연히 차갑겠죠.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기단, 남쪽이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래서 북쪽의 차가운 기단,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어떻게 되느냐? 만납니다.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한랭전선과 온대전선을 동반한,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은 누가 한랭전선이냐면 뾰족뾰족한 애들, 바로 얘가 한랭전선이죠. 그리고 동글동글한 얘가 바로 온난전선입니다.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이런 모양을 딱 하고 있을 때 얘를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 온대저기압 중심에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온대저기압 중심이고 남서쪽으로 이렇게 한랭전선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형성된다. 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은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대기 흐름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온대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요 중위도 지방의 대기 흐름이 뭐냐면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이제 뭐 중학교 때 안 배우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편서풍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편서풍.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따라서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차례로 통과하냐?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차례로 통과하죠.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 전선이 지나가니까 날씨 변화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이거. 도대체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날씨가 바뀌느냐? 자, 과학은 누누이 말하지만 이해하는 게 먼저고,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해하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온난전선이 다가오면 차가운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아지고, 층운형 구름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거 예전에 배웠죠. 다가올 때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다가올 때 그리고 통과할 때. 도대체 다가올 때냐? 통과하기 전입니다. 아니면 통과한 후냐? 다가온다는 말은 어디냐면 전선 앞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얘는 전선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홍색 줄친 부분 밑에서 넷째 줄 여기 온난전선이 다가오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이 그림에서 어디를 말하냐면 온난전선이니까 온난전선은 어디냐면 여기 있죠. 빨간 거. 여기에 다가오면 전선 앞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얘는 이거 잘 안 보이네. 다시 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통과하면은 그럼 어디냐? 통과하면은 이쪽 부분을 말합니다. 이쪽 부분. 전선 뒷부분. 전선 뒷부분.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상승.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이후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그러면 아직 지나가지 않은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적은형 구름과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데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전선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 전체는 왜 안 돼? 각각의 전선, 한랭전선은 이렇게 밑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온난전선도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전체도 움직이고 있어요. 각각의 전선도 움직이지만 전체도 움직여요. 이렇게 전체도 이동.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죠? 아까 위에서 서에서 동으로. 왜? 편서풍 때문에.
왜냐하면 편서풍 때문. 자, 그래서 이 입체적으로 본 그림을 케이크처럼 잘라서 평면으로 본 것이 바로 밑에 그림인데,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요 위치가 바로 여기. 요 위치가 되는 것이고, 끝에 요 위치가 바로 여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뭐 A, 뭐 B, C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여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시험에 진술이 안 됐지만, 여기는 현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현재 따뜻한 곳이죠. 따뜻하고. 비 오나요? 안 오나요? 맑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전선이 앞으로 이렇게 오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림 막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개학을 하면 교실에서 다시 한번 온대저기압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요 1번, 2번 문제는 쉬우니까 숙제. 자, 이것으로 기압과 날씨 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